두뇌학자 홍양표 박사의 부모 멘토링. 매주 이 시간 한국좌우뇌개발연구소 홍양표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는 우리 부모님들이 이 시간을 정말 애청하고 계시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애청하고 계시고 또 댓글도 남겨주시고 박사님도 그 댓글들 자주 보시죠? 네네. 지난주에는 엄마들이 전부 반성만 하는 글만 많이 올려주셔서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지난주 코로나19 전지훈련이라고 저희가 부제를 지금 삼고 무너지는 아이들, 착실해 보이는 아이들이 무너졌었다. 그리고 계획서를 짜보고 계획을 한번 점검해보자. 참 많은 분들이 유익하다 말씀 주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안 된다 얘기했었는데 어떤 엄마는 그런 글을 올렸잖아요. 지금까지 보니까 자기주도 학습은 제가 있네요. 맞아요. 네, 많은 엄마들이 자기주도 학습 강의를 듣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어서 계획을 짭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 아이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한동안을 돌아가니까 아이가 자기주도 학습에 완벽하게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사실은 엄마 뇌가 만들어진 거예요. 엄마가 계획하고 틀을 짜면 아이는 그 안에 갖다 넣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원하는 대로 돌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네가 알아서 해라고 할 때 본인이 계획을 짜보니까 이번 기회에 안 되는 거죠. 뭐를 해야 될지 계획을 못 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아이가 계획을 짤 것인가라고 할 때 크게 지금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항상 아이가 하는 일에 부모가 동참하지 않으면 이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동참을 해주는 거고요. 크게 어떤 거에 대한 동참을 해주냐면 스마트폰과 이제 집에 있으니까 점점점 스마트폰 보는 시간이 늘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이들이 이제 공부도 전부 다 지금 온라인 학습을 하다 보니까 보는 시간이 늘고, 그렇죠. 거기에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 시간 느니까 원래 했어야 되는 시간 느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그렇다고 학교 온라인 수업을 줄일 수도 없고 이걸 줄이자는 아이가 정말 줄이지 못하고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사실은 스크린 증후군이 훨씬 많아집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대안이 뭐냐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대안이 그러면 독서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독서를 대안으로 삼고 그다음에 스마트폰은 그럼 어떻게 해야 조절이 되는가라고 하는 두 가지를 한번 짚어보고자 하는 거죠. 좋습니다. 코로나19 전지훈련 지난주에 이어서 그 2편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그 빈 자리를 독서로 채우면 좋겠다. 먼저. 근데 아이들이 이제 책을 읽어라 그러면 재미없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책이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 왜 재미가 없냐라는 거죠.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제일 먼저 발달되는 뇌가 보고 듣고 읽고 말하고 이렇게 있는 것 중에서 제일 먼저 발달되는 뇌가 듣는 뇌예요. 그렇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먼저 듣잖아요. 그래서 듣는 뇌는 말하는 뇌보다 수준이 높아요. 자, 애한테 책을 읽어줄 때는 그 아이 수준보다 높은 책을 읽어줘도 돼요. 읽어줄 때는 왜 듣는 뇌잖아요. 듣는 뇌는 말하는 뇌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아요. 먼저 발달됐기 때문에. 말하는 뇌는 이제 늦게 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책을 읽을 때는 자기 수준보다 낮은 책을 읽혀라. 읽을 때는 낮은 책을 읽혀서 끌어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은 플러스 마이너스 4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2학년짜리가 6학년 책을 읽고도 이해하는 애가 있고 6학년짜리가 2학년 책을 읽고도 이해를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책을 선별할 때 우리 아이가 책 읽는 수준이 어느 정도냐를 보기 전에 몇 학년이냐를 먼저 봐요. 그리고 학년에 맞는 책을 선별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 책은 학년에 맞는 책이지만 우리 아이하고는 안 맞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의 독해력은 그 학년보다 한 학년이 떨어진다. 그럼 이 책은 재미없는 책이에요. 또 그게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보는 방법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에게 우리 아이가 정확히 맞는 책은 어떤 거냐면 어린아이들 경우 예를 들어 볼게요. 엄마가 책 읽어줄게 라고 말하면 매일 빼오는 책이 있어요. 똑같은 책을 계속 빼와요. 그러니까 재밌어하는 책. 그 책이 있어요. 그게 우리 아이가 딱 맞는 책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게 선호도예요. 근데 어머니는 그 책에서 이 많은 책꽂이에 있는 책을 다 읽게 하기 위해서 그 책이 아닌 다른 책을 읽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지금 딱 거기에 자기하고 딱 꽂혀서 가장 재밌는 거로 거기서부터 확산적 사고를 넓혀 가야 돼요. 코로나19 전지훈련 기간에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우리 자녀가 지금 현재 재밌어하는 책이 무엇인지 집중해서 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가 어느 책에 집중하는지를 먼저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저학년까지는 아주 그래서 찾기가 쉬워요.
근데 고학년들은 이게 좀 그러니까요. 예, 고학년들은 책 읽어라는 만화책을 봐요. 맞아요. 또 그럴 때 그렇죠? 있어요. 네, 예. 만화책을 보는 애들. 저는 만화책은 뭘까요? 전혀 생각하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전혀 책을 안 읽으니까 부모는 그래 만화책이라도 봐라 라고 생각하는데 만화책은 안 보니만 못해요. 안 보니만 못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책을 잘 읽는 아이도 만화책을 읽으면 귤을 먹다 양치하는 거 똑같처럼 책의 맛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만화책을 읽는 아이들은 그게 6학년이지만 수준을 되게 낮춰서 한 2학년 정도에 읽는 아이들의 책부터 선별을 해서 한번 자연스럽게 읽어보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가 이거 재미있네. 근데 왜 재미없었어요? 맨날 6학년이 6학년, 중학생이 중학생에 맞는 책만 꺼내니까 나하고는 안 맞았던 거예요. 지금 중학생 얘기하시니까요. 네. 또 초등학교에서 중학생 또 고등학교 이게 책이요. 이제 초등학생까지는 좀 그나마 뭐 위인전집, 세계 명작 뭐 해서 그 정도까지는 됐는데 이 중학교 때부터는 정말 독서에 대한 게 이 부모님들도 더 이렇게 알려주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만.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어떤 책을 읽어요? 그런 부모가 알려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선별의 폭이 좁아요. 선택의 폭이 되게 좁아요. 중고등학생 읽을 만한 책들은 되게 선택이 좁은데 그게 인터넷 들어가면 쭉 나와 있지만 그런 책들이 우리 아이들이 봐서 좋아할 만한 것들이 없어요. 근데 이미 우리 아이 뇌에 책 읽는 뇌가 안 만들어진 아이들은 그런 책을 읽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혹시 이런 거 기억나세요? 우리 옛날에 방학만 되면 책 선정해서 읽고 독서 감상만 써오게 하는 거 그거 기억나세요? 지금도 있지 않나요? 혹시 지금도 책 제목까지 정해주고. 그렇죠. 그 딱 50개 50선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했어요? 앞에 베끼고 중간 베끼고 끝에 베끼고 제일 뒤에 놔도 이렇게 썼던 기억나죠? 예, 납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그 책하고 수준이 안 맞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전문가들이 4학년이면 4학년에 맞는 책을 선별했지만 이미 4학년 중에는 2학년 수준밖에 안 되는 애들도 있어요. 독해력이. 그 아이들은 그 책을 읽고 이해가 안 돼요.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아이들에게는 정말 이 방학의 책이 너무 지겨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6학년이다 할지언정 중학교라고 해도 우리 아이는 어느 책을 가장 재밌게 읽는지를 자연스럽게 이번 기회에 다양하게 2학년 수준, 3학년 수준, 4학년에 줄 책을 읽혀보라는 거죠. 아이가 그 책을 잡고 만화책처럼 한참 읽고 있는 것, 재밌게 읽고 있는 게 우리 아이 수준이에요. 자, 그러면 그 수준을 파악했다면요? 그렇죠. 이제 그때부터 그 수준에 맞는 책부터 계속 읽히면서 장기적 계획을 세워서 한 단계 한 단계 끌어올라가는 거예요. 책도요, 계단하고 똑같아요. 거기 나오는 단어 수들이 다 이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앞문장과 뒷문장과 끼워 맞춰서 책의 단어들을 이해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책은 건성을 읽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책을 깊이 읽어야 재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2학년 책이 이미 깊이 읽는 거예요. 이 아이는. 그게 재미있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또 읽는 거거든요. 그 수준에부터 계속 반복하면서 3학년, 4학년 이렇게 넘어서 6학년까지 가야지 너는 6학년짜리가 어떻게 그런 책을 읽고 있니? 이렇게 얘기하면 그 아이는 이런 책은 내가 절대 보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서 결국 책을 포기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코로나19 전지훈련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박사님 말씀 들으면서 참 이 독서에 대한 습관들 또 이 독서에 대한 선호도 더 좀 우리 자녀가 잘 갖고 있고 우리가 발달시키면 좋겠는데 확실히 이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분명히 있는 것이 그게 또 스크린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스크린인데 우선 그 스크린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실은 책 읽는 뇌는 떨어지거든요. 스크린. 근데 책은 엄마들이 책의 중요성은 다 알아요. 그래서 책은 정말 이번에 코로나 때 책을 정말 다양한 책을 많이 읽힌 아이들은 정말 아까 우리가 전지훈련 얘기했지만 정말 튼튼한 뇌의 체력으로 하면 튼튼한 기초 체력을 만드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시간이 많을 때 다양한 책을 많이 읽히는 아이는 이걸 끝나고 나서 보면 정말 아이가 빠르게 성적도 향상되고 다양한 전문적 지식이 갖기 때문에 풍부한 상식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이가 방학 동안에 또 아니고 코로나 이 시기에 다양한 책을 읽어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왜 안 읽느냐라고 했을 때는 첫 번째는 이 아이가 책을 읽는 거에 대해서 방해 요인이 뭐냐라는 거죠. 그렇다면 최소한 우리 식구가 함께라고 그랬죠. 아까 함께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 식구가 함께 책 읽을 수 있는 시간 한번 정해보자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게 중요한 팁입니다. 두 번째는 함께 스크린을 차단하는 시간도 정해보자는 거예요. 이 시간만큼은 우리 스크린 보지 말자. 그렇죠. 이 시간만큼은 함께 책을 읽자. 우선 정해서
그 시간을 어떻게든 맞춰서 온 가족이 맞추지 못한다면 엄마와 아이들이라도 엄마와 아이들에도 약속을 해서 함께 엄마가 일방적으로 짜서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와 함께 왜 그런가를 이야기를 나눠서 선택을 해서 아이와 함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우리가 책을 읽을까. 또 언제는 우리가 모든 스마트폰이나 스크린에서 차단하는 시간을 언제를 가져볼까. 이렇게 함께 우선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선 아이들이 분위기, 환경을 만들어줘야죠. 참 오늘 아침에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기본적인 이야기예요. 하지만 네. 우리가 그동안 미처 못하고 있었던 것들 그렇죠. 부모로서 네. 특별히 오늘 이 책에 대한 이야기, 네. 또 스크린에 대한 이야기 네.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네, 스마트폰은 너무 시간이 없어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다뤄주기로 하고 이 시간에는 우선 함께 책 읽는 시간을 정해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 앉아서 책 읽는 모습을 그려보세요. 행복하지 않나요? 아멘. 생각만 해도 행복하죠? 그렇죠. 자, 한번 실천해서 한 주간만이라도 한번 온 가족이 책 읽는 시간을 가져본다면 정말 아이가 훨씬 더 시각 유연이 발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에 정말 성경을 읽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좋죠.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독서할 수 있는 그 부분. 네. 뭐 오늘 이 방송은 독서 지도하는 방송은 아닌데요. 그러나 오늘 부모 멘토링 코로나19의 전지훈련에 나가 있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에게 힘을 실어주시는 우리 홍 박사님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